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면접 대비를 위한 바이오 기술에 대해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메디컬을 지망하는 학생들이나 생명과학, 생명공학 분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나 일단 질병과 치료, 생명공학적 기술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몰라서 뜻하지 않게 암, 항암제, 유전자 가위 등 얼추 들어본 주제에 대해서만 보편적이고 얕은 탐구만 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생명공학 기술이 국내외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그린바이오, 화이트 바이오처럼 꼭 건강과 보건의료에 관련한 기술만이 바이오 기술은 아닌 만큼 오늘의 콘텐츠뿐 아니라 이 팀장이 매년 꾸준히 정리해온 바이오 기술들에 대한 콘텐츠를 쭉 읽어보시고 여러분만이 독창적인 탐구 주제 및 목표를 설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4년 2월 2024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 기술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도 지난해 이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기술만 추려서 설명해드리도록 할 테니 전체 10가지 바이오 기술에 대해서는 이 팀장이 첨부한 사진 및 링크를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바이오 기술은 마이크로바이옴 표적 항암 백신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표적 항암 백신이란 이름 그대로 마이크로바이옴을 표적으로 하는 항암 백신이라는 뜻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 그리고 그 유전 정보 전체를 포함하는 미생물 근집을 의미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그 중에서도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관심을 두고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개선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수험생들을 최근 많이 보았던 만큼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내 미생물 군집은 자가면역 질환, 염증성 질환, 심지어는 암 발생 등 여러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 그리고 면역관문 억제제 반응 및 코로나19 백신 면역 형성 등에도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암에 집중해 이야기해보자면 박테리아를 비롯한 감염성 요인이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유전자 변이가 암이 더 주요한 원인으로 밝혀지게 되며 기존까지는 박테리아보다는 유전자 변이에 집중하여 항암 치료 전략을 연구해왔습니다. 유전자 변이가 축적되고 단백질이 원래 서열과 다르게 발현되는 일부가 항원성을 띠며 신생 항원으로서 작용하게 되고 면역 항암 치료의 경우 이러한 변이 유전자나 신생 항원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유전자 변이가 적은 전립선암, 췌장암 등의 저변이암은 신생 항원이 적어 면역 항암 치료를 적용하기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저변이 암에 대한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바로 이 마이크로바이옴 표적 항암 백신입니다. 종양 내 미생물 군집의 특성을 꾸준히 분석하여 암 종마다 특정 박테리아 종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종양 내부뿐 아니라 종양 환경 내 면역세포 등에도 종양 특이적 박테리아 군집이 존재함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특정 박테리아들은 제1형 MHC 분자와 결합하여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박테리아를 표적하는 것이 저변이암을 비롯한 여러 난치성 암을 치료하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mRNA나 펩타이드를 전달체로 약물을 종양 환경 내 박테리아 미생물 군집으로 전달하는 마이크로바이옴 표적 항암 백신이 개발 가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마이크로바이옴 표적 항암 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암종에 따른 특이적 미생물 및 박테리아를 선별하고 해당 미생물이 발현하는 항원성 단백질과 펩타이드를 발굴하여 암 백신 개발 시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MHC 클래스 1과의 결합 및 항원성을 평가하고 전달 시스템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덧붙이자면 박테리아 또는 미생물이 단백질 번역 후 변형 기전이 우리 몸이 세포 내 기전과 다르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 항원을 전달하고 세포 내에서 발현되는 양상이 어떻게 될지 예측 및 규명해야 한다는 과제 또한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표적 항암 백신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마이크로바이옴의 개념과 그 연구 필요성, 두 번째로 암 백신이란 어떤 치료 방법인지, 세 번째로 암의 발병 원인과 항암 치료 전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지, 네 번째로 마이크로바이옴과 암 그리고 항암의 관계성에 대해 알고 있는지, 다섯 번째로 저변이 암이란 무엇이며 저변이 암의 치료에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 것인지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6종입니다. 이 역시 이름만 보아도 어느 정도 어떤 기술인지 가늠할 수 있는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6종을 하는 것이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6종이란 종을 길러내는 것으로 유전적 성질을 이용해 기존 품종을 개량하거나 아예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6종이란 생명공학 기술의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하는 첨단 6종 기술입니다. 예전에는 전통적인 표현형 기반 선발 방식, 즉 작물을 길러낸 후에 외형적 특성에 따라 원하는 특성을 가진 작물만 선발하여 이를 다시 길러내는 방식을 택하여 시간과 자원이 꽤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자 마커를 활용한 선발 방식이 개발되면서 유전자의 특정 마커를 확인해 개체를 선발함에 따라 비교적 빠르고 정확한 6종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나 유전자 분석 기술이 발달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을 통해 유전체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다루게 되며 원하는 대로 품종을 개발해
내기 더욱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문제에 따라 가뭄, 폭우, 홍수, 이상기온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차원을 넘어서 작물이 자랄 환경이 상당히 척박해지고 있는 만큼 환경 스트레스 저항성이 강한 품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으며 디지털 육종 기술을 통해 이러한 품종을 개발해내는 것이 바로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육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AI 스마트팜 기술을 통해서 기상 조건을 모니터링하고 작물 생육 상태 및 환경 역시 관리하면서 최적의 재배 조건을 구축할 수 있으며 더욱 정밀하게 품종 교배 전략 역시 도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 등 지속 가능한 농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께서는 디지털 육종 기술에 대해서도 탐구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디지털 육종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국내 디지털 육종 기술이 어느 정도로 발달한지에 대해 알고 있는지, 그리고 디지털 육종 기술이 상용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하겠는지, 두 번째로 스마트팜의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세 번째로 육종이란 무엇이며 전통적 육종과 현대적 육종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네 번째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육종 기술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지, 다섯 번째로 4차 산업혁명이 육종 및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코드 미생물입니다. 바코드 미생물 기술이란 합성 생물학을 응용해 무해한 미생물의 특정 DNA 서열을 삽입한 뒤 이를 식재료나 제품에 부착하여 출처 및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농산물이나 여러 공산품들이 작은 지역 범위에서만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단위로 공급망이 구축되기 때문에 그 원산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추적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질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원재료의 출처에 대한 추적 역시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미생물을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0년 하버드 대학에서는 바코드가 주입된 인공합성 바코드 미생물 포자를 활용하는 바코드 미생물 포자 기술을 개발해낸 바 있습니다. 해당 기술에 있어서는 일단 식재료에 부착할 수도 있는 만큼 당연히 식품,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만한 무해한 미생물을 활용해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식품 발효에 널리 사용되는 효모 및 고초균을 사용하였고, 이로부터 유래한 제품은 이미 미국 FDA에서 일반적으로 안전한 상태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식별 태그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혹한 환경 조건을 거쳐도 태그가 살아남아야 하는데, 포자의 경우 비활성 세포 상태로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코드 미생물 기술의 경우 합성 생물학 기술을 활용하는데, 합성 생물학 기술을 통해 유전자가 조작된 유기체가 실험실 밖으로 의도치 않게 유출되거나 하는 상황이 생기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생물 봉쇄 기술에 대한 연구와 적용 역시 필요하다는 점에도 유의해야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바코드 미생물에 대한 연구 사례는 따로 없습니다. 바코드 미생물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LMO 및 GMO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지, 두 번째로 범죄 수사에 DNA가 활용되는 원리는 무엇인지, 세 번째로 합성 생물학이란 무엇이며 관련 연구 사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네 번째로 DNA 바코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메디컬 및 생명 관련 전공의 입시, 그리고 2025학년도 면접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께 오늘의 콘텐츠가 여러모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